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14회차 2부 시간입니다. 1부 시간은 단통승부 4경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2부 시간은 나머지 경기들의 마킹 구간을 시청자님들과 함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2월이 된 만큼 투자 금액을 24,000원 복식으로 높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간간히 2월이 속출되고 있는데 2월 됐다고 그 2월금이 내 주머니 속의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신기루 같은 적중금이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맞습니다. 부디 2월판 승무패 14회차를 접수하셔서 토토판을 떠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2월판 14회차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경기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경기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루턴타운의 매치업이고요. 3번 경기는 양팀 모두가 기존 전력의 절반 정도는 빠져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피니셔들의 침착함,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아주 잘하는 크리스탈입니다. 그렇게 많은 유효 슈팅을 가져가지 않음에도 영리한 파이널을 쏘아대는 백전노장도 있고요. 간결한 슈팅 동작에서도 파괴력이 동반된 원샷 원킬이 가능한 젊은 선수들이 아우러져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루턴타운이 하프스페이스를 지배당하는 전술적인 패배를 가져간다면 굉장히 순도 높은 실점 기회들에 노출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에제가 회복되니까 아예우의 출전이 불안불안한 상황이라든지 에드와르가 복귀하니까 올리제가 햄스트링으로 나가는 등 전체적으로 시즌 내내 그 베스트 11의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크리스탈 팰리스였기도 합니다. 불운이라면 루턴타운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싱데이 때 그 루턴타운의 나칸바와 로키어가 이탈하면서부터 시작된 부상자 릴레이는 새해 들어서도 꾸준하게 이어졌고, 그때부터 루턴타운의 라인업이 매치업마다 달라지면서 지금 이 지경 이 꼬라지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선의 아데바요, 그리고 2선의 로콘과 3선의 오쇼, 자, 출전이 간당간당해 보이고요. 브라운과 앤더슨이 뭐 없으니까 뭐 교체 멤버의 퀄리티도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리스탈이나 루턴타운이나 100%의 전력이라고 하기에는 주말에 가용할 수 있는 스쿼드들의 그 면면들이 조금 안섭입니다. 루턴타운의 빅리그 잔류에 신뢰를 줄 만한 건덕지는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크리스탈이 남은 11번의 라운드를 모두 승리하더라도 다음 시즌, 그러니까 24-25 시즌에 유럽컵이 크리스탈 품에 안기는 건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동기부여는 루턴타운이 앞설 것으로 보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조직력을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글쎄올시다로 끝마감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조직력과 그리고 루턴타운의 간절함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홈팀 크리스탈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을 동시에 방어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간만에 박빙의 경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번 대상 경기고요. 포르투갈 국가대표와 우루과이 국가대표가 일전을 벌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11월에 런던에서 펼쳐졌던 전반 라운드에서는 풀럼이 3대2로 기선을 제압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공급하는 다양한 메이드 루트는 풀럼이 훨씬 세련되어 있고요. 다만 그 원정만 가면 뭔가 이상한 팀으로 변모했던 풀럼이 2월 들어서부터는 제대로 그 반등의 사이클 속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국적 국대연합군, 자, 이렇게 불리죠. 다국적 국대연합군, 풀럼의 개인 기량, 특히 수비수들을 달고 다니면서도 유연하게 시도하는 그 순간적인 파이널의 움직임은
울버햄튼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나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봅니다. 반면에 전술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조직력에서는 울버햄튼이 한 수 위라고 봐야겠죠. 지난 전반 라운드에서도 이러한 서로의 장점이 두드러진 경기였고 개개인의 피니시 과정에서 우월한 개인기를 보여주었던 풀럼이 PK를 2번이나 얻어내면서 딱 한 끗 차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깻잎 한 장 차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딱 한 끗 차이의 승리를 챙겼던 풀럼입니다. 경기 내용은 풀럼이 좀 지배를 했고요. 울버햄튼이 좀 따라가는, 풀럼이 주도하에 울버햄튼이 덜러리를 쓰는 어떤 그런 느낌의 경기였지만, 간간히 터져나오는 울버햄튼의 집중력에 기인된 파이널 같은 부분들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찰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울버햄튼은 여전히 추나와 황희찬의 부재가 풀럼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뎁스가 두터운 팀이라 하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피니셔들이라는 부분에서 풀럼이 원정 핸디캡을 이겨내고 3연승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풀럼의 원정 경기력과 위기를 기회로 가져가는 신기한 능력을 보유한 울버햄튼이 홈경기를 치른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지우개를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당일 오후에 항상 찾아뵙는 최종 확정 구간 방송 때는 꼭 단통 마킹으로 맛있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경기부터 5번 경기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식 구간은 2경기를 활용을 했고요. 승무패 지옥의 찬스를 썼던 울버햄튼 경기는 최종 확정 구간 방송 때까지 단통 구간으로 변경을 해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6번 경기로 바쁘게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라리가로 편성된 대상 경기고요. 강등권 탈출의 사활을 건 19위 그라나다와 다음 시즌 유럽컵 진출에 역시 사활을 다시 걸어야 하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매치업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마지막 희망들을 모아서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는 듯 했던 그라나다였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있었던 비아레알 원정에서 희미하지만 끈끈했던 동력마저 잃어버린 듯한 그라나다이기도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사라고사 핑계를 대서도 안 될 것이고요. 사라고사가 사실 뮌헨으로 떠나고부터 뭔가 좀 꼬여가는 느낌이 드는 그라나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라고사 포지션의 대체 자원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했던 펠리스트리, 맨유에서 빌려왔죠. 펠리스트리는 사라고사를 잊어도 될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예와 우즈미에게 기대했던 폭발적인 득점력은 뜬금포로 변질되는 과정에 있는 듯 하고요. 헬라스에서 임대해온 중앙미들의 옹골라나 찰즈부르크에서 임대해온 피아츠코프스키, 근데 피아츠코프스키를 12라인에서 자꾸 방황하게 만드는 메디나 감독의 용병술이나 메디나 감독의 요청으로 영입을 했던 우루과이 국대 3선이죠. 멘데즈를 아직도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동료 3선들의 이기적인 플레이나 이런 게 지금 그라나다의 현재입니다. 그라나다의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잔류로 향하는 터널 속으로만 들어갔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요일에 치르는 결전의 장소가 에스타디오 누에브로스 카르메네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라나다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맞이한 28라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28라운드가 메디나 감독이 꿈꾸는 반란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아무리 최근의 행보가 하이에나처럼 불쌍해 보이는 소시에다드지만 쿠보와 오야르자발이 만들어내는 빅찬스들의 퀄리티는 자신들의 공놀이와 격이 다르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메디나 감독의 전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28라운드가 될 수 있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도 알메리아에서 불시착한 사디크가 스트라이크의 알고리즘에서 계속해서 엇나간다면 지금쯤은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디크를 내칠 수 있는 결단만이 다음 시즌의 유럽컵에서도 소시에다드를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해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라나다의 부활의 승리 구간,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당연한 승리 구간, 자, 동시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경기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로나와 오사수나의 매치업이고요. 이 경기는 적극적으로 시청자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가 최근에 좀 이상하죠. 올 시즌 라리가의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반품되어야 할 그런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뭐 특별한 라인업의 변화라든지 A 라인업의 결손이라든지 전술의 변화라든지 어떤 기존에 잘 나가던 지로나 때와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경기력 자체가 지금은 좀 비비 꼬이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지로나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난 1차전 전반 라운드에 있었던 지난 11월에 있었죠. 에스타디오 엘사다레스가 가졌던 경기에서는 지로나가 4대2로 다득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부디미르가 죄송합니다. 부디미르가 동점골과 역전골에 성공을 하면서 2대1로 후반 70분까지는 오사수나가 리드를 했죠. 경기력 면이나 슈팅이나 유효 슈팅, 점유율, 그리고 중원의 장악력, 정말 지로나 상대로 중원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날만큼은 오사수나가 엘사다르의 애드밴티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혜택을 그렇게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로나와 어떤 후반 70분에 도우비크의 동점골이 터지기 전까지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오사수나가 오히려 지로나를 다소 앞섰던 그런 매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로나 A 라인업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날의 라인업은 한 98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사수나의 라인업은 역시 한 95에서 6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팀의 라인업에 어떤 큰 굵직굵직한 그런 결손 없이 정예 멤버끼리 붙었던 1차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차전은 4대2로 지로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내일 펼쳐지는 현지 업체들의 예상 라인업들을 보면 좀 업체들마다 다소 틀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번 얼굴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도우비크가 지로나의 원스트라이크로 아마 출전을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치간코프 왼쪽에 사비오를 두고 3톱으로 나갈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우비크가 중앙에 박히고 사비오와 치간코프가 좀 내려서든지 올라가든지 아마 좌우에 배치하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포백 부분에 구티에레즈나 블린트나 그리고 가르시아 코우토 이 부분도 지로나의 A 라인업으로 손색이었고요. 지로나 라인업에서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은 에레라가 지금 부상이거든요. 지로나의 가장 뛰어난 자산이라고 한다면 3미들 라인의 파괴력, 경기를 지배하는 지배력, 이런 부분이 지로나의 상승세와 한동안 1위를 계속 유지했던 그런 원동력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알렉스 가르시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반 마틴, 왼쪽에는 에레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레라가 발 부상으로 아마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레라 하나 출전 못한다고 흔들리면 그건 축구팀이 아니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투입되는 선수가 현지 예상으로는 콜롬비아의 어린 선수입니다. 솔리스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주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영웅이 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엑스맨이 출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사수나의 부디미르가 왼쪽보다는 좀 약간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고, 솔리스가 위치하는 자리가 하프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지로나가
어떤 자기 에어리어 안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지킬 수 있는지, 지켜낼 수 있을지가 뭐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아무튼 지로나의 라인업, 그러니까 내일 예상 라인업에서 에레라가 솔리스로 대체되는 그 중앙 미들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사비오를 지원하고 구티에레즈에게 헬프를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에레라 자리에 솔리스가 들어간다는 그 부분 말고는 지로나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오사수나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여지겠죠. 다비드 가르시아와 로벤 페냐가 빠져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울 법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다비드 가르시아가 빠져있는 중앙 3선 부분은 오사수나의 내일 새벽을 그렇게 밝게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아마 다비드 가르시아의 그 존재감을 기억하게 되고 경기 내내 아쉬워하게 되는 그런 오사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뭐 다비드 가르시아가 빠진다 해도 모이 고메즈와 몬카열라가 지휘하는 그 뭐 이선의 왼쪽 부분이죠. 이 부분만 좀 살아난다면 그러니까 굴러온 돌보다 박힌 돌들이 잘해야 돼요. 오사수나는. 그러니까 모이 고메즈, 몬카열라, 모이카 이 왼쪽 라인에 있는 이 1, 2, 3선 이 부분들에서 만약에 오사수나가 경기력이 조금 상승이 된다면 거의 유럽컵의 뭐 근사치에 아마 그러니까 순위도 아마 굉장히 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11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럽컵 커트라인에 레알 베티스가 지금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 레알 베티스가 6이고 뭐 오사수나가 10이지만 승점 차이는 6점, 그러니까 2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11번의 라운드가 남아있다는 걸 가정하면 결코 잡을 수 없는 그런 꿈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뭐 한두 경기만 좀 선전을 해준다면 오사수나가 뭐 유럽컵 경쟁, 내년 시즌 유럽컵 경쟁에도 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로나와 오사수나의 내일 경기는 라인업으로만 볼 때는 지로나가 승리하는 그림밖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워낙이나 이 중원의 장악력이 좋고 또 3선의 그 이타적인 플레이도 좋고 무엇보다 사비오가 빠르게 전진하는 왼쪽 라인, 그리고 치간코프의 아주 그 집중력 높은, 그러니까 슈팅 대비 메이드 확률이 높은 그런 집중력, 또 도우비크가 뭐 존재하는, 도우비크는 사실 그 에레나와 마틴 그리고 알렉스 가르시아가 올려주는 뭐 다양한 크로스들을 정말 진짜 이렇게 많이 그 도움으로 개인적인 어시스트 기록으로 만들어주는 선수는 도우비크가 아마 가장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기회를 창출하고 메이드를 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이 미들라인에서 올려주는 뭐 얼리 크로스나 컷백 크로스나 모든 크로스들을 메이드로 만들어주면 사실 미들라인들도 어떻게 보면 뭐 자신들의 도움 기록, 공격 포인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우비크는 정말 잘해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로나의 미들라인은 계속해서 도우비크에게 뭐 종으로 찔러주는 침투 패스를 많이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내가 주는 볼을 골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앞에 있다는 건 그 알렉스 가르시아나 이반 마틴이나 에레라가 뭐 경기력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도 아마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로나의 아무튼 내일 경기에서는 솔리스가 에레라의 자리를, 에레라의 포지션을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로나와 오사수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솔리스가 영웅이 된다면 지로나가 당연히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솔리스가 이날 평점에서 뭐 6점대 5점대 평점을 받는다면 지로나가 무승부나 뭐 오사수나가 승리를 했다는 아마 그런 결과로 보셔도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로나가 지금 계속 뭐 결장 자원이나 뭐 특별한 전술 변화도 없이 최근 경기에서 패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티 풋볼 그룹이나 펩 감독에게 나라는 선수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각인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라인업들에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치오로 떠난 카스테야노스 아시죠? 지난 시즌에 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포터트릭을 기록했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경기에 4골을 쏟아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카스테야노스가 B클럽으로 갈아타기를 했고요. 지금은 내년 시즌에는 아마 올 시즌에 지로나 라인업 중에서 아마 4명에서 5명 정도는 죄송합니다.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로나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구간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로나 경기는 승무 두 구간을 동시에 방어를 하면서 일단 끝내보겠습니다. 7번 경기 영상에서 시청자님들의 귀를 짜증나게 해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그 방송 일정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7시간째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 시청자님들의 귀한 시간 많이 뺏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로나의 마지막 부분만 보완을 하고요. 다음 9번 경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로나의 최근의 부진의 원인은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A 라인업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로나의 그 부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로나 선수들의 그 꿈은 어떻게 보면 리그 우승보다는 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해서 큰 무대에서 B클럽의 눈에 드는 것, B클럽의 눈에 든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티 풋볼 그룹이나 펩 감독의 눈에 어떤 그 존재, 내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타적인 플레이보다 좀 개인적인 플레이가 많아지고요. 패스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슛을 시도하는 부분이나 굳이 드리블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전진 패스를 넣어주면 되는 부분에서 드리블해서 스스로 찬스를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는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부분처럼 보이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를 어떤 특정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인 플레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로나의 현재 부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로나의 얘기는 그만하고요. 아무튼 지로나는 승무로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9번 경기로 이제 바로 떠나 보겠습니다. 자, 9번 경기는 알라베스와 라요의 매치업입니다.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그 스타일의 팀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경기를 보면 완전히 상반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팔라존이 부상을 틀고 돌아온 라요는 알라베스의 경기의 1호가 될 것은 아마 자명해 보입니다. 팔라존의 오른쪽 라인의 침투를 알라베스는 지금 가장 아마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팔라존의 오른쪽 라인의 침투를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 알라베스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전술의 모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좌측 3선을 어떤 조합으로 배치할지가 궁금해지는 매치업이기도 하고요. 팔라존과 충돌되는 장면들에서 알라베스가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좌측의 라인업 배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비 로페즈와 듀라테 아니면 하비 로페즈와 라파마린 아니면 듀라테와 라파마린 어떤 형태의 조합으로 나설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조합에 따라서 더블 볼란치의 왼쪽 포지셔너가 게바라가 될지 블랑코가 될지 구리디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알라베스이고요. 라이오의 팔라존을 자유롭게 둔다는 것은 곧 알라베스가 승리할 수 없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가르시아 감독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팔라존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알라베스의 좌측 트라이앵글 조합이
하비 로페즈와 듀라테를 좌측 3선으로 깔면서, 그러니까 하비 로페즈를 맨 왼쪽에 두고 듀라테를 중앙 왼쪽에 두고 이렇게 좌측 3선으로 깔면서 라파마린을 중앙 오른쪽 3선으로 돌리고, 최근에 라파마린이 좀 왼쪽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비 로페즈 그리고 듀라테 그 다음에 라파마린,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더블 볼란치 왼쪽에 게바라, 오른쪽에 블랑코 조합으로 회귀를 한다면 에스타디오 데 멘데스로사에서의 맨 오브 더 매치는 아마 오모도리온이나 리오아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언급해드린 이 포메이션이 알라베스가 필승하는 그림들이었고요. 팔라존보다 더 저돌적인 라인업들도 무력하게 만들었던 조합이었습니다. 알라베스의 이 좌측 라인의 조합에 경미한 부상이라도 없다면 알라베스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고요. A 라인업이 가동될 수가 없는 알라베스라면 라요의 한 템포 빠른 기동력과 좌우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이렇게 종으로 찔러주면서 업사이드 트랙을 파괴하는 라요의 스피드를 넉넉히 바라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G봉을 넘겨받은 25라운드부터 라요의 리그 성적은 2무 1패죠. 그중 1무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25라운드였고요. 이니고 페레즈 감독의 데뷔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로나와의 26라운드도 종료 직전까지 지로나 미첼 감독의 똥골을 헐게 만들었던 페레즈 감독의 바스크 첫 원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스크 첫 원정이 아니라 그 데뷔 첫 원정 경기였죠. 현지 패널들의 이 경기를 바라보는 리포트를 보면 희망적인 시놉시스가 훨씬 많이 나와 있음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패널들은 라요의 어떤 그 고군분투를 예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만큼 라요가 지금 그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부임을 한 지금 3경기, 4경기째가 되겠죠. 그동안에 25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무승부를 거뒀고요. 26라운드에서 지로나 원정에서 한번 패했죠. 그리고 이 패했지만 거의 종료 직전 90분까지 굉장히 그 고군분투를 했던 라요였습니다. 그리고 좀 연적 관계에 있는 지로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 기록지에 보이는 슈팅 수나 점유율 수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배를 하느냐, 이 부분이 다음 경기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7라운드가 지난 그 경기 아시죠? 한번 폭우로 중단이 되었던 그 카디즈와의 무승부 경기, 그게 중단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라요가 승리를 했겠죠. 그랬으면 지금 이 경기를 예측하기도 더 쉬웠을 텐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라요는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알라베스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승리가 상당히 좀 갑자기 뜨문뜨문해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로가 홈에서 상당히 좀 강했던 지난 시즌이었고요. 이렇게 본다면 알라베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라베스의 좌측과 라요의 팔라존이 출전하는 오른쪽 라인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팀이 아마 위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9번 경기는 확정 선발 라인업에 따라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물들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오늘 저녁 시간쯤 되면 좀 더 팩트에 가까운 그런 예상 라인업들을 취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상 라인업들이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 거의 확정 라인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려 봤다가 이 경기도 최종 확정 구간 방송 때 변화된 상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승부 구간에 잠시 머물면서 관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미어리그로 편성된 10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이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일전이고요. 브라이튼의 제레비 감독이 어제 새벽에 로마에서 보여준 전술은 아무리 1.5군이라고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데로시 로마 감독의 돌풍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브라이튼의 전술은 실속 없는 점유율 놀이만 했지 무색무취라고 해도 별다른 욕을 들어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말 승무패 10번 경기와 연계를 시켜서 시청을 해보았지만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페드로와 미토마의 플레이가 새삼 그리워지는 토요일 새벽이고요. 페드로와 미토마가 이렇게까지 잘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새벽이었습니다. 주말 28라운드는 제르비 감독의 자가당착이 될 수도 있을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등권의 앞잡이로 전락해 있는 노팅엄의 절박한 반란도 간과할 수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누노 산토 감독의 노련한 지략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10번 대상 경기입니다. 무승부 구간의 마지막 선택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10번 경기는 무승부 단통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인생 채널에서 준비를 해드렸던 14회차 승무패 이야기 2부 시간 토토 그만 전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활용점등의 3부 시간은 잠시 후 멤버십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승무패 14회차 최종 확정 구간 방송, 이 방송이 개인적으로 많이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는 방송이 되겠죠. 자, 멤버십 채널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중과 함께 하시는 주말 되시고요. 배팅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이 되는 주말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